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대체 그러면 내가 얼마를 부르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연봉이 지금 낮다면 어떻게 높게 부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까지를 주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얼추 계산해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먼저 어떻게 보느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회사를 많이 이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크레디잡, 그리고 뭐 잡플래닛 뭐 이런 거 써서 봤는데, 요게 지금 원티드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티드에서 실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랑 제가 이제 레퍼런스 했던 회사들을 실제 검색해서 보니까 얼추 맞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기업이 크면 클수록 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얼추 거기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사실 성과급 차이로 많이 차이 날 수는 있는데, 사실 거기 나온 평균을 보고 거기서 플러스, 제가 볼 때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원티드에 있는 평균 연봉 봤을 때 최소 그만큼 이상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거보다 더 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보고 저거 이상은 받을 수 있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거기 원티드에 있는 데서 만약에 이제 그 회사 연봉을 받는데, 그 회사가 평균 연봉이 연차별로도 잘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5년 차인데 연봉을 거기서 5,300이라고 평균이 써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22년도 원천징수에다가 4% 물가 인상률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0%, 이직할 때 30% 적으면 돼요. 제가 지금 경험상 30%가 제일 무난했다. 계산하면 5,408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5,300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내가 희망 연봉을 많이 적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류에서는 했는데 나중에 최종 합격에서 안 맞춰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가 됐든 내가 30% 올렸었는데 만약에 서류를 희망 연봉 때문에 잘랐다? 뭐 그런 회사는 굳이 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상 30%를 올려주지 않더라도 최대한 내가 30%를 불러놔야 여기서 좀 깎이더라도 내가 의미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를 올려서 적는다. 제 경험상 결론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나의 원천징수상보다 희망의 연봉은 30% 올려서 적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30% 올려도 내가 회사보다 30% 올린 것보다 올리니까 내 연봉이 회사보다 많아. 예를 들면 회사 평균이 6천인데 내가 3천을 올리니까 30% 올리니까 7천이야. 계산해보니.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쓰면 되겠죠? 그냥 쓰면 돼. 그리고 이제 인사팀에서 너한테 7천을 맞춰주겠다라고 오면 너가 7천 불렀으니까 사실 거의 맞춰주는, 바로 높은 경우에 어떻게든 거기서 줄이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 근사치로 오면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고, 내가 30%를 올렸는데 그 회사보다 작아. 내가 30% 올렸는데 4천인데 그 회사 평균이 5천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내가 30% 올린 거가 이제 4천을, 근데 5천까지 안 되잖아. 30% 올렸는데도. 그러면 뒤에다가 저희 회사는 뭐 예를 들면 뭐 통신비도 실비 처리해주고요, 바깥도 실비 처리해주고요, 교통비도 실비 처리해줘서 요런 거 계산해서
사실 연봉에 보이지 않는 몇백만 원이 더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추가로 넣어도 돼요. 넣어도 여기에서는 어차피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최대한 한 몇백 정도는 불려서 써도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고, 결론은 근데 대부분 내가 전 직장 베이스로 했는데 이 회사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그냥 이 회사의 평균이랑 거의 다 맞춰줘요. 이 회사의 이제 중견 이상의 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 회사의 평균으로 맞춰준다. 그래서 낮은 경우라면 일단은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내가 연차도 있고 이제 이직할 때 솔직히 연차가 낮을 때는 좀만 돈 올려주고 좋은 기회라면 그냥 가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이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돼. 내가 야근을 많이 하는 업종인가 아니면 야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서 야근을 하는 만큼 돈을 주는 회사인데 제가 야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포괄임금제로 한 달에 얼마 계산을 해서 받는 게 나는 사실 더 유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자기 업무 스타일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 그쪽에서 이제 너한테 제시할 때 뭐 하루에 1시간씩 하루 1시간 정도만 야근한다고 했을 때 1년 뭐 워킹데이로 계산하면 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나온다고 이렇게 너한테 이제 달콤한 말을 속삭일 거라고. 근데 사실 물론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2시간 뭐 3시간 야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해보니까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정도 야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포괄임금제 받는 게 더 유리했던 것 같다. 그리고 보통 포괄임금제를 하는 회사는 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넘어서는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는 보통 대체휴가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대체휴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임금제로 다 땡겨받고 그 다음에 대체휴가를 받아서 내가 그냥 다른 날에 쉬는 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회사는 포괄이었고 그 다음 아니었고 그 다음에 포괄이었고 그 다음 지금 아니었는데 저는 포괄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괄임금제다 하면은 나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봉 협상할 때 꼭 그거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밀당을 그럼 몇 번 하면 되냐. 내가 합격하고 서류 한번 보내면 그 사람이 보내겠죠. 인사팀에서 이거 한번 거절해도 돼요. 거절하면 이 사람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맞췄어요 라고 오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요것도 한 번 더 거절해도 됩니다. 대신 이 2번 거절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번에서 세 번째 왔을 때는 이때는 이제 거의 뭐 라스트 오퍼라고 해서 이제 오는데 요거를 안 받을 거면 사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튕기면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왜냐면 저도 여기까지 넘어가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여기 넘어가면 거의 뭐 안 된다고 그냥 안 돼도 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번까지는 거절해도 여태까지 제 경험상 큰 문제가 없었다. 요 말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 해서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제가 제일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 돈을 떠나서 출퇴근 거리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출퇴근이 1시간이 넘어가거나 2시간 막 이렇게 걸리면 사실 30대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또한 만약에 내가 그래서 그 지금의 거주지를 옮겨서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부대형 비용부터 시작해서 좋은 동네로 갈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씩 더 생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봉 올려도 올린 게 아니야. 그래서 출퇴근은 반드시 연봉 협상에서 나한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출퇴근 거리도 꼭 나한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정년. 제가 판교에서 면접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대답 중에 하나는, 제가 판교 모 회사, 그 이름 있는 회사에 한번 면접 봤을 때 뭐 질문할 거 없냐 그래가지고 여기 판교에 있는 이 회사는 정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직 우리 회사 자체는 뭐 나이대가 30대 중후반이고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정년을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지는 않고 이제 뭐 정년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별일이 없으면 정년을 채울 거고 뭐 아니면 뭐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정년을 생각하고 보통 들어오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판교의 이 회사들의 그 대답들을 듣고 나서 좀 충격을 먹은 것도 있고, 물론 지금 내가 일반적인 대기업 회사를 간다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대기업을 간다고 해서 정년이 꼭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지 고려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꼭 돈을 떠나서 요 두 개도 꼭 체크를 하고 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